같은 내용인데, 맹장 말고, 뭐, 가벼운,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 뭐 찢어져서 꾸맨다든가, 그 다음에 골절시, 뭐 이런 정도, 좀 가벼운 사안일 경우는, 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예,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중국에 북경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애들이 뭐 놀다가 다치다든지 찢어졌다든지 그런 경우 왕왕 있어요. 그리고 또 유학생들이 친구들하고 다투다가 코뼈가 부러졌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일단 얼굴이 찢어지면은 되게 이제 낮에 찢어지면 큰 문제가 안 되고 왜냐하면 주위 병원들이 다 문을 열고 있을 테니까 밤에 이제 찢어질 때 이제 사실 좀 난감하죠. 병원 문도 대개는 닫고 이제 응급실을 찾아가야 되니까 여기 가까운데 이제 그 응급실 중일 오후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응급실 있겠죠. 또 왕징어 의원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허무자 의원이라고 미국계 병원도 있는데 허무자 병원은 이제 비용이 굉장히 비싼 점이 좀 단점이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이제 밤에 응급실에 꾸몄을 때, 지금도 제가 진료를 하는 중에 만나보면은, 이게, 하얀 무명실이라 그러죠. 이제 실크라 그러는데, 실크로 꾸며가지고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 실크실이. 두꺼운 실로 응급실에서 선생님이 꾸며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실밥 자국도 얼굴에 많이 남죠. 예. 그 무명실이 이물 반응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성형외과에서는 무명실로 얼굴을 꾸미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다 나일론이 이제 이물 반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굉장히 가는 나일론실로 꾸미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실을 가는 걸 일반 의사들이 다루기가 어려워요. 테크닉이 이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성형외과 의사들은 이제 자주 쓰지만은 일반 의사들이 그런 가는 실을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루기가 어려워서 그걸로 잘 꾸매지는 않습니다. 근데 되게 좀 굵은 실로 이 얼굴을 꾸매다 보면 실밥 자국이 더 문제가 돼요. 찢어진 것보다. 찢어진 것 자체, 찢어진 가는 선은 나중에 이 흉이 많이 남더라도 성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밥 자국은 성형을 할 수가 없어요. 실밥 자국이 많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실밥 자국이 실이 굵은 실로 이거 꾸며가지고 실밥 자국이 남아있을 때는 성형외과에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니까 응급실에 가가지고 뭐 급히 갔는데 실크 이 하얀 무명실로 꾸몄다. 그 이제 피를 멈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꾸몄기는 했겠죠. 그랬을 때라도 꾸미고 나서 24시간 내는 다시 꾸며도 됩니다. 또 안 꾸미고 24시간 내에 꾸며도 되고요. 그냥 지혈하고 있다가 그죠? 데일밴드나 이런 걸로 상처 부위를 가볍게 붙여주고 눌러주고 해서 피가 좀 먹도록 해주고 24시간 이에 그러니까 자고 나서 성형외과 근처에 있는 성형외과 가가지고 이 주변에 중국에도 성형외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나일론으로 다 씁니다. 꾸밀 때. 왜냐면 이제 일반 다른 그걸 성형 수술을 할 때 나일론을 쓰기 때문에 가는 나일론실로 꾸밀 수 있도록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꾸미면 되고 설사 그 실크로 꾸몄다 하더라도 그걸 제거하고 다시 24시간 내에는 꾸며도 되니까 24시간이 조금 지났더라도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아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그 수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이제 본인은 아니겠지만 보호자가 옆에서 그 병원에 이제 금방 말씀하신 실크 뭐 그거 말고 나일론 이런 것도 구비되어 있나요? 아니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쓰나요? 응급실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실이 가늘고 힘드니까 비용도 또 이 실크보다는 훨씬 비싸거든요.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응급실에는 대개는 아예 없는 경우도 흔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쓰고 싶어도 사실은 쓸 수도 없고 대개 이제
그 가는실을 찾는 의사도 또 적고. 예, 적고 이러니까 그냥 붉은 문형실을 갖다 놓는 경우가 많죠. 색깔이 이렇게 흰색이죠. 흰색. 색깔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굵기는 이제 가늘다 굵다 이런 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비교가 안 되니까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얀 실로 이렇게 꾸미면은 그건 이제 실크는 나일론 실은 이물 반응이 그 적은 나일론 실은 하얀 실이 없어요. 예, 투명한 실은 있어요. 근데 하얀 실은 없어요. 그 실크는 하얀 실이 대부분이고 검정 실크가 또 있기는 해요. 검정 실은 우리가 쌍꺼풀 수술할 때 가는 검정 실크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로 고가하기 때문에 응급실에는 잘 안 갖다 놔요. 예, 그거는 뭐 고려할 필요가 없고 아무튼 꾸민 상태에서도 다시 꾸밀 수가 있으니까 24시간 내에 뒷날 이제 자고 나서 뒷날 일반 근처에 있는 성형외과 병원에 가서 다시 좀 꾸며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을 이제 친구한테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지나가다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도 그냥 폭행을 해가지고 얼굴을 다쳐갖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이제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갖고 찾아오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진단서도 또 필요하고요. 왜냐면 가해자가 있으니까 예, 이제 먼저 진단서보다는 뭐 일단 치료를 자기가 받아야 되니까 코뼈가 골절된 경우에는 코뼈라는 게 사실은 다치기가 쉬워요. 코뼈가 워낙 얇기 때문에. 그런데 코뼈를 제대로 이렇게 바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이제 다치기는 쉽죠. 뼈는 얇기 때문에. 이 코뼈 자체가 입체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냥 평면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이 피라미드 구조를 다시 복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응급실에서 간단하게 부정복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정복이 잘 안 돼요. 응급실에도. 이 코뼈를 갖다가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코 안을 이렇게 만지는 거는 점막이 신경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뭐 이렇게 젓가락을 가지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올린다고 하는 거는 사실 무리예요. 그렇게 해서 정복을 하는 거는 교과서에는 그런 말도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미용적으로는 바람직하지가 않고 코뼈도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제대로 정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코뼈가 이게 휘고 이런 경우가 흔하거든요. 수술을 하고도 제대로 발라지는 경우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이 쉬운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뒷날 이것도 급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수술 시기도 대개는 일주일 이내에 수술 받으면 되거든요. 또 적시는 하기가 좀 어려워요. 부어 있기 때문에 붓기 전에 하면은 되지만은 좀 이렇게 뭐 병원 몇 군데 들르거나 또 조금 뒤에 가면은 이미 부어버리거든요. 맞으면서 그죠? 부으면은 이걸 형태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더라도 2, 3일째 가더라도 실제로 수술은 일주일 전후에 수술을 해요. 이게 5일에서 7일 정도. 붓기가 심하면은 일주일 이후에도 더 딜레이 해가지고도 하거든요. 왜냐면 형태를 모르면 수술을 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붓기가 빠져야지만 어느 쪽으로 휘었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뼈가 부러졌는지는 압니다. 그렇지만은 모양은 몰라요. 모양은 눈으로 직접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입체적인 모양은. 예. 엑스레이는 평면적으로 부러졌다는 걸 확인만 하는 거죠. 그는 진단서에 필요한 거지 수술에 필요한 내용 최소한의 그 구비 조건일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성형외과 의사나 이비인후과 의사가 이 형태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찌그러진 상태 정도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걸 확인해가지고 보려면은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났다가 그걸 오기 때문에 급히 서두를 필요가 없고 꼭 다른 병원에 성형외과나 이비인후과에 가가지고 전신 마취 하에서 제대로 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만 말씀 주신 거 일단 이제 여기 찢어졌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근데 코뼈 같은 건 이제 좀 중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거보다는. 그랬을 때 이제 북경에 1년에 7명밖에 이제 10년에 7명인데 성형외과 한국분은 황 원장님 안 계시면은 유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중국 병원 믿고 가서 이거 코뼈 해도 됩니까? 아니면 한국 가야 됩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황 원장님 안 계실 그건 이제 제가 황 원장님은 다시 배우고 이제 국경에서는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게 코뼈 골절이라는 게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결과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코뼈라는 건 우리 얼굴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휘어도 눈에 금방 띄는 거거든요. 예, 이 대칭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또 이 꺼져 있을 때 맞아서 함몰되어 있으면 꺼진 상태가 되잖아요.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보기가 흉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뼈가 다 붙은 뒤에 나중에 다시 그걸 해결을 하려면 성형외과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예,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때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다쳤을 때 이걸 제대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정복하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 그 노련한 의사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냥 아무데나 병원을 찾아가면 사실 좀 결과가 썩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글쎄 이제 중국에 잘하는 분이 있으면은 또 찾아서 그 소개를 받아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예, 한국에 같은 경우는 주로 대학병원에서 그 골절 치료를 하거든요. 예, 대학병원 입원해가지고 전신 마취 하에 제가 이제 성형외과 의사라서 꼭 그렇다기보다 제가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코뼈는 미용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코뼈가 부러져서 함몰이 돼서 숨쉬기가 어렵다 이런 거는 경우 극히 드뭅니다. 예, 그 이제 그 숨쉬는 기도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심한 경우는 좀 드물고요. 대개는 좀 꺼짐으로써 미용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대학병원에 한국에 돌아가신 성형외과를 찾아서서 전신 마취하에 정복 수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런 간단하게 찢어주고 이런 거는 이제 뭐 비용도 별로 안 들 것 같은데 뭐 전신 마취 말씀 나오니까 비용 면은 어떤가요? 중국에서 비용도 한국에서는 의료보험이 돼 있으니까 실제로 얼마 안 들어요. 네, 전신 마취 시간도 그게 한 30분 정도밖에 수술 시간이 한 30분에서 1시간 많이 길어야 그 정도면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짧고 전신 마취 잠깐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되면은 비용이 얼마 안 듭니다. 그리고 또 입원도 잠깐이면 되거든요. 며칠 안 하는 게 병원마다 다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험이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결과를 떠나가지고 비용적으로는 아마 중국보다는 한국으로 가시는 게 더 비용이 저렴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부 요 가벼운 얼굴 관련된 뭐 중요한 부분이니까 수술 관련된 부분은 북경에서 급하면은 황 원장님 가고 황 원장님 안 계실 때는 뭐 비용면도 우리가 얘기하고 한국에 가서 그 치료를 받는 걸로. 저희는 이제 이 미용병원이기 때문에 이 골절 이런 진료는 하질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골절 시 이건 아이들도 이제 이게 많은 것 같아요. 골절 시에도 뭐 자전거 타다가 뼈가 부러졌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뭐 여기서 그 최근 뭐 여기 뭐 여기 주변이라고 하면은 뭐 중국병원을 가야 된다. 손이나 발 이런 부분 어떠신가요? 한 말씀. 이것도 일반적으로 이제 외과가 개설되어 있는 병원에서 물론 이제 일반 외과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골상외과를 전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가벼운 골절은 이제 일반적으로 다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개됐던 병원 중에 이제 큰 골절 같은 것들은 이제 지수이탄 병원이라든지 왕진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처치를 하시면 되는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진단 기술. 그래서 이제 보통 작은 병원에서는 이제 엑스레이 정도만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도 지금 나온 건 뭐 디지털 엑스레이가 있어서 굉장히 선명하게 나옵니다만 그렇지 않고 아마 작은 병원들은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진단하는데 더 발전되었다고 진단 기술보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큰 병원에 가서 좀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 근데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가면은 이제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도 있죠. 그래서 여기 부러진 것 같은데 아픈데 라고 했을 때 요 정도 이제 뭐 육안으로 봤을 때 우리 애가 여기 아프다 그러면은 금이 같든가 뭐 그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 MRI를 찍어야 된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
병원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뭐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의사들이 권하는 건 이제 엑스레이 촬영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복잡한 골격 구조 같은 경우에 이제 CT나 MRI를 이제 권하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가벼운 수술 및 골절이 가벼운 거로 이제 한정해서 본다면 외과가 개설되어 있는 병원에서 선생님이 굳이 기피하지 않는 한에는 기본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근데 단순 골절 같은 경우에는 단순 정말 골절. 여기에서 그렇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이제 복합골절에서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그렇죠. 뭐 뼈라든가 신경에 손상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그럼 임상적으로 이미 벌써 드러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외형적으로 드러나고 그다음에 그 환자가 호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제가 저희 뭐 왕징 쪽에 있는 병원인데 종합병원인데 아이들 외과 안 받아 그걸. 아이들을 외과 처리를 안 해줘요. 큰 병원인데. 뭐 이야기 나온 게 왕징병원이 굴과가 유명한데 아이들을 안 받아요 여기가. 왜 그러죠? 그다음에 맹장 수술도 애들도 안 받아. 애들은?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 그 어린이 전공을 전문하지 한 분이 안 계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환자들이 굉장히 밀려 있어서 어린이 환자를 따로 치료하는데 어떤 그런 거부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골절이나 맹장이 오면 좀 골치 아파요. 그래서 알동병원을 가야 돼요. 얼통병원이나 거기에 어린수원이나 얼통연구소나 어린수원이나 그 얼통의원으로 멀잖아요 또. 나는 여기 밑안에 있고 하나는 저쪽에 후식문 쪽에 있고 그래서 저희도 참 저희가 처리 못해주는 그 처치 못해주는 아이들 보면서 좀 화가 날 때도 있죠. 왕진병원 기술이 되는데 안 받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많이 골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요 근래 많이 처치를 했는데 다행히 단순 골절인 경우가 많아서 네.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계하지 않았는데 큰 골절이 올 경우에는 좀 그렇죠. 그런 뭐, 복잡 네. 골절일 경우에는 만약에 작은 한국에 가서 병원에서는 쉽지 않죠. 치료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임시적으로 이렇게 캐스트를 한 다음에 한국으로 뭐 가는 거 그런 거에는 저는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 정도라면 아주 강력하게 권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국의 병원의 어떤 그런 전망 이런 거에서도 가끔 제가 이제 연구를 좀 할까 하는데 우리 정형외과 네. 그러니까 중국의 골과죠 말하자면. 그래서 사실 일반 개인 병원에서도 굉장히 기술들이 뛰어나시잖아요. 네. 그래서 웬만한 거 다 처치하잖아요. 근데 네. 중국 분들은 처리하는 거 보면은 좀 섬세하지가 못해요. 자 아까 우리 황인수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희 아들이 거꾸로 이 주말 학교에 갔다가 아들하고 놀다가 밀쳐가지고 머리 이 귀 위쪽에가 좀 찢어졌는데 제가 그때 마침 한국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임상하던 병원으로 제 후배들이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 여기 상처가 나고. 흉터가 쭉 나가지고 지금 머리를 짧게 깎으면 보기 흉해요. 좀 화가 날 때가 많죠. 그것도 중국말 하면 좀 관시가 있었으면 좀 더 섬세하게 다르다라고 요청을 했으면 되는데 그냥 허옇게 이렇게 드러나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가 4학년 때 그런 건데 그래서 외과적인 거나 아니면 골상식에서 정형 쪽에는 제가 특히 핀을 박는다든지 어떤 고도의 수술을 하는 거는 거의 탑승을 할 수 있으면 거의 한국으로 가라고 지수이탄 병원이 솔직히 있지만 거기에 이제 손가락 수술 포함해서 굉장히 뛰어난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술 결과를 볼 때 그래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수준이 네. 더 비행기 높지 탑승하는 않은가. 데는 문제는 없나요? 그렇게 막 엄청난 골절. 그래서 아까 우리 노출된 골절. 그 나쁜 점이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픈 점이 그렇지 않고 감싸고 가야 이제 되는 거. 다른 거와 달리 그것이 뭐 압력을 받는다든지 또는 어떤 다른 게 없습니까? 흔들림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면은 네. 아마 그런 분 탑승 거부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네. 실제 여기 쇄골이 부러져서 이제 한국으로 가신 분들이 한 몇 년가 있었는데 네. 그런 경우도 뭐 거부되거나 그렇다 하지는 않고 세월 표시 안 나니까. 외상은 정신적인 영향을 주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장염이 있다든지 이러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환자가. 압력에 관련돼서 뭔가 이제 부담을 갖게 되는 사안을 중시하겠죠, 이제. 비행기 입장에서. 비행기 위에 탔을 때 네. 그 안에 이런 기압이 차 때문에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그렇죠.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예, 그런 질환은 없습니다, 사실. 저기 그 막막 거부한 막막하게. 그 항공사 지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그죠? 아니, 그분들이 우려하는 거는 압력이 문제가 아니고, 네. 비행기를 탔는데, 네. 환자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대응을 못하는. 대응을 못해서 회항을 그렇군요. 해야 되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죠. 예, 다른 탑승객들한테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죠. 사실 그분들도 일리가 있는데, 예. 근데 진짜 저도 수술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쇄골 여기가 완전히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고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받기 전 그리고 받는 과정 받고 나서에 대한 부분들 보면 정말 의사분들도 그렇고 간호사분들도 그렇고 의료진들이 진짜 섬세한 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환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릴까봐 진솔한 표현을 못할 것 같고 부드럽게 표현을 하면 이제 법률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진단서 4주 이상 받게 되면 형사사항은 이제 빠지게 되는데 중국의 형사사건들 보면 이제 경상, 신경상, 경상, 중경상, 중상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형사사항으로 빠지려면 웬만큼 뼈 골절 말하면 완전히 부러져야 돼요. 찢어지더라도 이제 이 센치까지 적용이 되는데 완전하게 깊이와 이 길이가 이제 한국에서 비한다면 얘는 완전히 들어가야 될 친구인데 그 정도까지도 중국에서는 이제 형사사항을 넣기에는 애매모호한 친경상이라든가 그런 어떤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법률을 보더라도 이제 그 상해에 대한 부분들이 웬만큼 다치고 그러니까 하나면 그냥 때리면 돼요. 자, 하나면 때리라고 하시는 부분은 일단 본인도 맞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자꾸 진단서 말씀이 나왔는데, 병원에 있으면 이제 외상, 특히 이런 외상으로 오신 분들은 꼭 요구를 해요. 한국처럼 전치 몇 주 주세요. 왜 이거 안 써주세요? 그런데 중국에 관해서는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그냥 지금 나타나는 증상, 어떠한 상황임만 적시하지, 며칠을 또는 몇 주를 가려를 요하고 이런 얘기 쓰질 않아요. 다만 이제 학생들이 진단서를 끌어갈 때 3일 정도, 3일을 휴식을 요한다. 이 정도 해주지, 외과에서 제가 여러 해 됐지만, 중국 의사 선생님들이 전치 몇 주, 며칠, 써본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분들은 그걸 유난히 요구해 와서 근데 따로 자르죠 제가. 왜냐면 그런 사건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이런 건 때문에 우리 아마 사장님께서도 모 단위에서 일어났던 옛날 일 아실 거예요. 근데 쌍방에서 서로 그쪽에 요구하는데 그런 건 아예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한국 친구가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은 한국 법원이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그런 어떤 진단서가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상대방 한국 친구한테 그럴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 그걸 요구하는 것이고 중국 친구하고 한국 사람하고의 어떤 다툼 같은 경우는 만약 중국 친구가 가해자든 한국 친구가 가해자든 만약 한국에서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이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중국 애들은 우선 의미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국 분들은 이건 아니죠. 이건 한국 상식으로 오면 이건 형사인데 여기서는 그냥 그거 같고 라는 식이기 때문에 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 분들의 심정이죠.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일단 골절시에서 수술을 할 경우 중국 의사 선생님이 한국 의사 선생님보다 조금 섬세하지 못하다라고 시작이 해서 지금 한 대 때려까지 갔습니다. 중국에서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일단 그 중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그런 골절 관련된 주먹은 하지 않는 게 좋고 때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벼운 수술 및 골절 시 이거는 뭐 정도로 하고요.